우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편입이나 아니면은 제 대입을 통해서 보냈던 제자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 연관 분야가 많기 때문에 법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그렇고 네, 또 맞습니다. 경제학을, 경영학을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공부들을 비전공을 했더라도 사실 언제든지 들어오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한번 어디부터 조금 우선 작가님 책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책을 뭐 좀 보기 책은 시작하면 도서관에 가시면 네네네. 뭐 제 이름으로 치면 이제 네. 부동산 직업의 세계와 취업의 모든 음. 것이라는 책이 있고 제 블로그에서도 이제 음. 저는 이제 부동산 직업이나 그런 음. 취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그러니까 무료로 많이 배포하는 자료들도 음. 있으니까 그런 것들부터 먼저 찾아보시고 음. 우선 제일 뭐 필요한 거는 이제 그 부동산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내 적성과 맞는지 아니면 이제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일할 직업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맞는지를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동산 직업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죠. 직업이 싫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 꼭 100% 좋은 직업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부터 먼저 자기가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면서 네. 직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 편입 제자들이나 대학교 다니는 제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완벽하게 대학 내에서 스펙을 다 준비해서 사회에 나오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사회에 나와서 부딪혀 보면서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또 배워보면서 이거 해보니까 내가 진짜 나한테 맞는다 안 맞는다. 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영어 선생님이 되리라고는 학교 다닐 때 저는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IMF를 맞아서 군대를 갔다 보니까 직업이 없는 거예요. 한 3년 네. 동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영어 강의를 시작해 보니까 저한테 이게 맞고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게 보람이 있는 게 또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걸 사실 알게 되면서 또 하나하나 제 다른 진로들을 이렇게 개척해 갔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부동산 직업이라는 게 어떤 학과나 특정 물론 이제 부동산 학과나 뭐 도시계획, 건축 그런 전문 학과가 있지만 실제 현업에 있어서는 이제 비전공자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자체가 워낙 이제 종합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국문학과 나오면 이제 제안서를 잘 쓰는 거고 어떤 말을 잘한다 그러면 이제 홍보나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노력하면은 분명히 길이 보이고 어느 순간에 이제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짜잔 하고 이제 길을 밝혀줄 수도 있고 이제 방법을 찾으시면 이제 길이 생긴다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직업이 낯설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사례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은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어서 부동산 경매를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원도 다니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했는데 따님이 있었는데 따님이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러면 얘를 대학에 뭐 보내고 그러는 것보다 엄마 경매하고 또 그런 이제 물건 보러 다니고 또 뭐 입찰 하시고 뭐 그럴 때 따님을 데리고 다녔어요. 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다. 엄마가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뭐 맨날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주식처럼 맨날 이렇게 들여봐도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언제 한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쭉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부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고 또 이제 인생 살면서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어떤 의사적인 결정할 때도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한번 너도 알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대학을 안 보내고 경매를 같이 가는 거를 따라가게 그렇게 했었어요. 실전 지식을 배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이제 취업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부동산 직업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실용적인 직업이다. 왜냐면은 그거 자체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지식을 맨날 직장에서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동산 계약은 이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들을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부동산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또 지출이 돼서 내가 수익이 얼마 남는지를 항상 관리하고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 이게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내가 얘를 하나의 이제 그 회사처럼 운영을 해보고
또 만약에 부동산 자산 관리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이 돈을 얼마 받고 그 그다음에 얘기도 뭐 들었습니다. 예, 뭐 상점들은 뭐 돈을 얼마 매출이 얼마 벌고 음.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제 무슨 이제 떡볶이 집을 차려야 된다, 치킨집을 차려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길목에 어떤 곳에서 매출이 많이 나는지 그렇죠.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얼마가 돼야 팔고 나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운영자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적인 장점이 많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그 가정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그 가정은 아이가 대학을 가지 않고 나중에 이제 방통대를 통해서 뭐 그런 좀 필요한 공부를 찾고 그랬는데 이미 다른 아이들은 대학을 가가지고 뭐 토익 공부하고 그럴 때 이 학생은 한 2년 정도 하면서 부동산 현업 실무를 네. 어머니가 못 가시는 때는 본인이 했을 직접 정도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생긴 수익을 갖고 1년에 한두 번씩 또 모녀가 같이 여행도 가고 가시고. 네. 이렇게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즘 사실 이제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요즘처럼 35만이 대학을 가가지고 10만 정도만 어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나머지 25만 이렇게 돌고 돌아 비정규직에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이런 진로 그다음에 뭐 커피숍 알바 뭐 어떤 이 편의점 알바 하는 이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시야가 너무 사실은 좁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시점이 자꾸 유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희도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이제 뭐 신입사원들 받아보면은 석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석사도 있고 게다가 뭐 유학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뭐 인턴 정도는 뭐 한두 번 해야 되다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나이가 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9이나 30이 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좀 적잖아요. 이제 한 50대 초반이면 또 은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좀 적어졌는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스킬들이나 이제 자기가 어떤 거를 이제 배워 놓는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녀처럼 되게 좋은 케이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또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도 직장 소속이지만 뭐 어떤 경제적 자유를 찾는 이제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 업을 활용해서 그걸로 제2의 창업을 해서 직장 생활이 끝나더라도 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부동산 자체가 직업적으로도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약간 시험도 해보고 사람을 일단 많이 만나는 직업이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지인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새로운 이제 사업을 뭐 찾아낼 수도 있고 내 몰랐던 뭐 이제 약간 숨겨진 뭐 어떤 끼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진로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직업이 조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요즘에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 부동산 직업이 이제 AI가 발달을 하면서 없어질 것이다라고는 하는데 반대로 그렇게 없어지는 직업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요. 요즘에 뭐 쉐어하우스나 뭐 위워크 같은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은 예전에 없었잖아요. 이제 플랫폼이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가 생기고 그거를 이제 운영하거나 관리할 담당자들이 또 생겨서 직업적으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부동산이 이제 요즘에 이제 프로퍼티 테크라고 프롭텍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또 이제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창업이나 이제 새로운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거니까 부동산 산업이 뭐 사양 산업이다, 뭐 이제 중개업은 이제 끝났다라고는 하지만 호갱노노나 이런 직방 같은 플랫폼이 나오는 걸 보면 더욱 진화하는 거지 기존의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실에서 생각하는 아니면 그런 학과를 선택할 때 그런 부분에만 좀 제한하지 말고 좀 더 좀 큰 시야를 보고 또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학 지금 이제 진학하고 그런 친구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직업 말고 다른 직업들을 사회에 나와서 한번 부딪혀 보면서 배우고 또 뭐 공부에 적성이 없고 내가 이거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같이 데리고 나와서 사회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사회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시고 그러는 가정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실은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기회도 되고 이런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를 좀 이런 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 앞으로 계획이나 비전이 어떤 저기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저는 뭐 지금 부동산 업을 뭐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식이나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서 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제 부동산 업계에 들어오는 이제 새내기들한테는 조금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업을 좀 확장을 시켜서 이런 업이 있다는 거를 좀 알리는 일을 계속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부동산 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부동산 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공간에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강연이나 취업 강의 같은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나볼 계획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활발한 우리 저술 활동과 또 강연이나 네. 이런 활동을 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하시는 일 더욱 건승하시길 또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